안녕하세요. 저는 한복집을 운영하지만 아기들의 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70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벌이 많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담을 말해 볼 테니까 요즘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아기 키우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신생아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아직 모든 게 불안정한 해서 잠도 잘 안 자고 늘 울잖아요, 밤낮으로. 그러면 한 달, 두 달 가까이 아기들이 그렇게 울고 그러면 산모도 엄마 아빠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모는 몸조리도 되지 않고 아기는 아기대로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조리원에서 엄마 아빠 얼굴을 잠깐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실로 가 있잖아요. 아기들은 엄마 말을 모든 걸 듣고 뱃속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실로 갈 때 아기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생아를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말하는 걸 제가 어느 매체에서 듣고 봤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가능하면은 조리원에서 엄마가 조리를 하지만은 잘 때까지는 늘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모유도 먹이면서 엄마 아빠가 쓰담쓰담 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야. 무럭무럭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줄게. 이렇게 자꾸 독백을 해요. 그러면 아기는 다 들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자꾸 쓰담쓰담 해주고 볼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스킨십이 아기한테는 엄청 좋다 그래요. 하다못해 강아지 고양이도 새끼를 낳으면은 그 엄마 아빠 혀로다가 막 핥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아기들 면역력 생기고 잘 크라고 그렇게 핥아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로 핥을 수는 없지만 손으로 쓰담쓰담 해주면 그 역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는 하루 종일 조리원에 있는 동안도 늘 요새는 동영상이 동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엄마 아빠가 데려오는 동안 동영상을 들려주시고 엄마 아빠가 수다 떨 게 없으면은 동료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같이 조그맣게 불러주면은 아기들은 그걸 다 듣는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아기들은 뱃속에서 늘 듣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쁜 목소리를 해줘도 동료에 나오는 언니 오빠들만큼 목소리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하면서 들려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들, 딸을 키웠고 손녀딸 키울 때도 그렇게 음악을 많이 들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발음도 굉장히 정확해지고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다 잉크 딱 똑 떨어뜨리면 쫙 햇살처럼 퍼져 들어가듯이 아기는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말해주고 밖에서 들려주는 그런 게 엄청 많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다 떨고 막 이러려면 너무 힘드니까 동료 요즘에 좋은 거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동료를 들려주면 아기는 말은 못해도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기들은 한두 달 지나고 100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바로 최신식 나온 것만큼 아기들의 뇌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 원인이 엄마 아빠가 많이 들려주고 많이 경험을 해주고 쓰담쓰담 해줌으로 아기들한테 그게 많이 뇌로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자면은 조용하니까 부모들이 아기들을 먹고 재우고 안 데리고 놀고 하면
근육도 그만큼 늦게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걸음 걷는 것도 그만큼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 아는 지인은 아기가 너무 순하니까 먹고 저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8개월이 됐는데도 아기가 안으면은 쭈루룩 늘어지고 다리를 세우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혼내키더래요. 아기가 다리가 이렇게 되도록 엄마가 근육을 발달 안 시켜줬다고 하더래요. 그 재우지 말고 순하다고 재우지 말고 아기를 많이 데려놀고 다리로 운동할 수 있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기들을 키울 때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도 했겠지만 저도 그거 보고 배웠지요. 아기들을 100일 안에 한 두 달 지나고 한 100 일쯤 되면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해 주고 돌 안에 계속 부랴부랴 다리를 이 짝저짝 들면서 부랴부랴 부랴야 이러면서 바닥에 아기를 겨드랑이 딱 붙들고 다리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부랴부랴 부랴야 이렇게 해 주면 아기들이 발에 힘을 주거든. 처음에 힘을 못 줘요. 그러다 지가 이제 감을 잡으면 다리에다 힘을 딱 주고 그런 거 해 주면 너무 좋아요. 브라도 하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아기들이 한 100일 정도 된 아기들은 벙글벙글 웃어요. 그렇게 해 주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잘 때도 놀 때도 늘 동료를 머리 위에다 들려주셔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뭐 재우려고 드라이기를 해준다든가 청소기를 해준다든가 클래식을 들려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소리가 이상하 슈 뱃속에 태동 느끼듯이 그런 소리여서 좋을 뿐이지 아기들이 듣는 말 발음이 정확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해봤고 제가 저희 아들, 딸 또래들 크는 과정과 또 저희 손녀, 손자 크는 과정에 그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가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아기들한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늘 교육적인 거를 많이 해줬고, 다른 할머니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가 모임을 하는 할머니들 들어보면 아기들한테 그런 거 해주는 할머니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아기들이 커 가지고 한 돌쯤 되면 저는 구고단도 1 단, 2단 정도를 그냥 제가 독백을 해요. 아기가 듣건 말건. 그러면은 그런 것도 얼른 이렇게 빠른 나이에 외워지더라고요. 한 2 살 뭐 3살 그렇게 하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듯이 아기는 엄마들이 박사, 도사가 아니어도 아기들 동료를 많이 들려주면서 그렇게 키우면은 아기들이 잘 크는 것 같아요. 옛 속담에 엄마 수다가 아기를 그만큼 키운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기들을 동네 사람이 다 키웠잖아요. 이 할머니가 키우고 저 할머니가 키워주고 할머니가 말하는 것보다 다 틀리는 말을 해주고 하면서 키웠으니까 아기들이 그만큼 들은 게 많지요.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 단 자기네만 아기들을 키우니까 수다 떨 일이 없잖아요. 저희 며느리도 처음에 아기한테 수다를 많이 떨어주려니까 어머니 얘한테다 무슨 수다를 떨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다 떨 거 없으면 저기 동료를 틀어주고 너도 그거 쫓아서 하고 동료나 열심히 틀어줘 그랬어요. 그 아기가 동료를 이렇게 틀어주면 자고 놀 때도 지 나름대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게 음악을 타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 같은 걸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제가 집에다가 그걸 준비를 해놨다가 아기한테 그 노래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많이 들려줬어요. 뭐 한 달 아니죠. 한 달 아닌데 들려줬는데 그거 들려주면 발차기 하는 것도 들리고 지가 옹옹 이렇게 음악을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저희들 느낌이지만은 노는 게 틀려요. 그리고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은 자고 지가 봉실봉실 웃으면서 나 깼어 이러면서 문 밖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모유 먹고 책 보고 놀 때도 늘 그 음악을 들어주면은
들으면서 책은 두적두적거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가 옆에서 없어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잘 놀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너무 조용하게 키우면은 모든 게 늦어요. 그 예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신생아 때 많은 음악을 듣고 동요를 특히 많이 들어야지 아기들이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음악 이런 거는 어른들은 그 느낌을 알지만 아기들은 태동 소리를 해서 좋을지 아기한테는 안 좋다 하니까 가능하면은 동요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번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아기가 잠을 잘 자고 그런 걸 틀어주면 엄마한테 아 이거 뭐야 하게 이렇게 눈맞춤을 할 때쯤 되면은 그런 거를 더 많이 들려주고 엄마가 수다를 떨면은 아기들이 너무 잘 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스마트폰은 절대로 아기한테 보여주고 하면은 안 돼요. 아기들은 엄마들이 언제까지 신생아로 아기로 남을 것 같아도 아기들은 세월 지나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크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뭐 요새 엄마 아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하더라고요. 어디 세상에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있겠어요. 아기들은 일서부터 천만 가지 다 부모로 하여금 배워 가지고 아기들이 평생 사는 거거든요. 그 친구 같은 엄마 아빠는 아기가 커서 한 20대 성인이 됐을 때 대화가 될 때 친구 같은 엄마 아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강아지도 어 강아지 새끼 교육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강아지들이 엄마가 나들이 할 때 강아지가 새끼가 기어 막 밖으로 나오면 강아지가 멍 하고 한번 짖으면 강아지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쌓아나온 강아지들은 죄가 없대잖아요. 키우는 주인이 잘못이라고 하듯이 아기가 버릇없고 징징거리고 울고 떼쓰고 하는 거 이건 또 엄마 아빠가 잘못이지 아기들은 잘못 없어요. 아기는 떼쓰면은 해 주니까 늘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쓰면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울다가 지쳐서 "너 실컷 울고 엄마한테 와. 나 우는 아기는 싫어." 그러면은 인제 울 만큼 울고 엄마한테 오면은 안고 토닥토닥하고 그렇게 떼쓰면 "엄마는 절대로 안 들어줘." 이런 말을 그냥 하면서 키우면 아기는 다 알아요. 아기들이 떼쓰고 막 이러면은 엄마들이 들어주고 엄마 아빠들이 들어주고 막 이러면은 아기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을 확 잡아서 아기 때 잡을 수 있을 때 질서를 잡아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게 키워야지 엄마 아빠가 애기로 남는 줄 알고 계속 들어주다 안 들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안 들어주지?' 하고 땡깡을 더 쓴다고 하는 거죠. 아기들은 분명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안 되게 되는 건 되게 가르쳐야지 되거든.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시켜야 돼요. 군대 가도 1 등병 하나서부터는 천만 가지 다 가르치지 1 등병이 그 군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 배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상을 살다 보니 70 년을 이렇게 넘게 살다 보니 아이들 교육은 옛날이거나 지금이거나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한석봉 엄마처럼 가르쳐야 되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박사, 석사, 도사여서 아기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기들한테 관심 있게만 가르치고 늘 놀아주고 관심 있게 하면은 그게 아기들한테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생아 때 중요하다는 걸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신생아 때 그렇게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엄마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이러면은 그 과정이 잔잔하게 커져서 100일 돌 지나면서 아기들이 침착하게 크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유모차 앞에도 돌만 지나면 유모차 앞에도 돌 전이도 했더라고요. 유모차 앞에 아주 그냥 핸드폰을 틀어 놓고 그렇게 애기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서 창의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구슬을 치고 옛날에는 놀면서도 '어떻게 하면 쟤를 따먹을까? 쟤를 이길까?' 이러한 머리가 생기는데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면 늘 그렇게 뭐 안 좋은 것만 하잖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막 이런 거 사람들을 해치고 막 이런 것만 보니까 아이들이 어연중에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그래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생기게 하려면 가능하면은 7, 8살 학교 가고 할 때까지라도 주지 말아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절대 끌려가면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끌려가면은 나중에는 아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잡혀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늘 친구 같은 엄마 아빠 2-3 살까지 친구 같은 엄마 아빠 하다가 야단을 치면 애가 그런데 "친구 네가 왜 나를 야단쳐? 나도 너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은영 박사가 TV에 나와서도 하고 연구하는 아동 연구하는 연구진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매체를 통해서도 듣고 교육 방송에서도 듣고 그래서 저는 아기들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맨날 아침 일찍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또 인제 저녁 먹고도 서로 각자 그냥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아기들은 놀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도 핸드폰 하나 들려줘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다가 그냥 잠을 자고 그런다 하니 아기들이 창의력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가능하면 핸드폰 하시지 말고 아기들하고 많이 놀아 주세요. 공기도 많이 하고 아기들이 2-3살 되면 오목도 많이 두고 저는 오목도 엄청나게 많이 뒀어요. 저희 손녀 아들 딸도 그렇게 키웠지만 손녀딸도 오목을 2 살, 3살 때부터는 가지고 놀았죠. 걔는 오목 둘 줄은 모를 때 무조건 한 줄을 쭉 놓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하고 키웠더니 지금은 제가 또 쫓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얘가 인제 4 학년인데 오목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두는지 백승백전으로 제가 져요. 그러듯이 아기들은 뭔가 자꾸 집에서 숫자 노름하면서 가르쳐 주고 하다 보면은 어 아기들은 슬슬 잘 크는 거니까 절대로 친구 같은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애들이 말도 반말하는 거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은 안 돼요. 예의 있게 예절 있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절과 예의가 없으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해도. 저는 아들, 딸을 청주여 지방에서 키웠지만은 저는 아들을 과에 과자도 하나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키웠지만은 그 당시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46 살인데 지금 서울대 건축과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 건축과는 의대나 법대보다 더 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대나 법대는 몇 항 몇 조 뭐 이런 벌을 주라는 게 있고 의과도 이렇게 맹장은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뭐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건축은 모든 게 다 새로운 거고 다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건축에 들어간 학생들이 다른 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저희 아들 때는 65 명이 서울대 정원이었는데 하다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고 기본 건축과에서 졸업한 사람은 12명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중에 아들 며느리는 건축가 커플 어 부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서 우리 아들은 원래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아기들을 뭐 그냥 막 7, 8 살까지 그냥 기초 교육하지 않고 데리고 마냥 놀러만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학교 갔을 때 '아 이제 공부시켜야지.'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래요. 이미
어 저기 아기들은 3 살까지의 그 교육을 가지고 평생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옛속담에 3살 버릇이 80 까지 간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 뱃속에 3 개월 머리가 100 살까지 간대요. 오래오래 사니까 사는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지금 대본도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할머니들 덕담이라 하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고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기들을 키울 때 뭐 이렇게 책값도 많이 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책은 좋아했지만 다 중고책 사 줬어요. 처음에 아기 때는 나도 몰라서 새 책을 많이 사 주다가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책을 새 책을 다 사줄 수가 없어서 50 권짜리 30 권짜리 전집을 헌 책을 다 사다 줬어요. 그래도 그 책을 다 읽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읽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삼탕 사탕으로 읽더라고요. 책 속에 있는 거 달달 외우다 보니 책 속에 세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태어난 양력이 한 번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다 있듯이 책 속에가 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니까 시험을 봐도 뭐든지 잘 보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거의 전교 1 등은 놓치지 않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뭐 대학 갈 때도 그 당시에는 교장 추천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한 2달 먼저 갔어요. 건축과에서는 얘 하나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건축과에 간 애들이 서울대 간 애들은 정식으로 간 애는 교장 추천제로 간 애는 저희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박사집에 박사가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기초교육을 3 살까지 그렇게 많이 데리고 놀고 많이 그렇게 들려주고 했더니 그 머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학교도 많이 못 다녔지만은 박사, 도사, 박사, 석사, 도사가 아기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박사도 석사도 아기 그 집 아기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과외를 많이 시키고 하겠어요. 저희는 과외 과자도 안 해 보고 아들이 서울대를 갔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3 살까지 많이 데려 놀고 문제지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찍고 놀듯이 그렇게 가지고 놀게끔 하다 보면은 모래 속에 물이 스며들듯이 아기 교육이 되더라고요. 아기 교육은 생활화 하듯이 그냥 늘 그냥 데리고 놀아야지 공부시켜야지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는 되지가 않아요. 맨날 아기들은 맨날 놀고 자전거 타고 놀고 하다가 어느 날 "오늘부터 공부해." 그러면 아기가 노는 데 재미가 있는데 공부를 하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논을 놀 때는 놀죠. 놀 때는 놀아도 늘 책 읽는 걸 습관을 들여 놨더니 나가 놀으라 그래도 쪼끔 놀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책 그거 몰래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읽다가 나가는 걸 잊어버려서 그냥 책 읽고 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아기들은 집에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잡지 못하고 망나니를 키운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딱 잡아서 질서가 잡힌 애들은 밖에 나가서도 말썽을 피우지 않아요. 옛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 하잖아요. 아니 집에서 내가 아기들을 잡지를 못했는데 누가 잡으라고 애들을 그렇게 벌망아지를 키워서 밖으로 내놔요. 한마디 집에서 "안 돼." 하면은 엄마 아빠 말도 "네." 하고 안 들어야지 밖에 나가서도 그게 습관이 돼서 되죠. 집이 첫 최초로 학교이거든요. 종합적인 학교예요. 엄마 아빠 교장 다 섞여져서 엄마 아빠가 하는 학교지 집이라고 해서 오로지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집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집안에서 교육이 질서 있게 잘 된 애들은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이 법처럼 잘 들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워서 유치원 학교 보냈을 때 선생님 말이 법인 거로 가르쳤어요.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면 "네가 왜 혼났어?" 보다 "네가 뭘 잘못해서 혼났어?"를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니까 혼은 나야 돼." 그렇지만 선생님이 많이 때리진 않았을 거야.
얼마만큼 네가 잘못한 것만큼 따끔하게 혼났겠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여간 혼나서는 집에 와서 얘기도 안 해요. 지가 잘못한 거를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늘 칭찬도 받았어요. 공부도 잘했지만은 말썽을 피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기들이 술술 잘 크더라고요. 저희 딸은 딸대로 고 또래에서 반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 가지고 우리 딸도 4년 대학을 갔는데 얘는 만화학과를 간다고 해서 큰 저기 상명대를 갔어요. 그 당시는 상명대만이 만화학과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만화학과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딸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끝까지 받지는 못했지만은 좀 받고 했고 저희 아들은 서울대 거진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졸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기초 때 공부를 해나 보니 돈도 들이지 않고 또 엄마 아빠한테 자연스럽게 혼도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커 줬고 첫째는 지가 공부를 잘하면 지가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죠. 아들, 딸을 잘 가르쳤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요즘 초보 엄마들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전문대는 나왔을 거고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아기가 어리다고 절대로 아기로 다루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한테 "너무 부드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지가 어른인 줄 안대요. 강아지도 집에서 어른 사람 대우하듯이 이렇게 야단치고 이러면은 지가 막 저만 위에 바치면 지가 어른인 줄 알고 막 사람들한테 짖는다잖아요. 가족이 아빠를 혼내키면은 아빠는 옆에도 못 오게 막 짖어 제낀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를 왕 대접하듯이 하라 해 가지고 어느 전문가가 말을 해서 아빠를 막 망토를 입히고 어른 대우를 왕 대우를 했더니 강아지가 아빠한테 그렇게 짖지를 않더라잖아요. 하물며 개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너무 빨리빨리 영리하고 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아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서 뭘 배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새 한번 들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씨아대기 때리는 애들이 생기고 무서운 애가 없잖아요. 그런 무법천지 애들 걔가 불쌍한 거예요. 걔가 나쁜 게 아니라. 애가 제대로 배웠으면 그런 걸 알겠어요. 집에서 무서운 거 없이 지 멋대로 커서 나왔으니 세상도 다 집인 줄 알잖아요. 나는 그런 애들이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좀 더 질서를 잡고 해 줬다면은 왜 그런 애가 생기겠어요. 나는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아파요. 걔가 뭐를 알겠어요. 천만 가지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 못 가르쳤으므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엄마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부모는 없지요. 그러니까 주로 흔히 뭐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하니까 그걸 잘못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친구 같은 오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교육자예요. 우리는 교감이고 교장이고 담임이고 주임이고 집안에서 다 해야 되는 부모예요. 먹일 거 딱딱 먹이고 질서 잡을 건 딱딱 잡고 혼내킬 거는 내키고 사랑할 때는 사랑해 주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키웠어요. 왜냐면 저는 또 좀 더 무서웠던 게 친가도 외가도 얘가 첫 아이였어요. 그러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뭐 우리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얘는 하늘에서 떨어진 금조가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셔서 절대로 혼도 못 내켰어요. 혼 내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실 때 혼 내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바닥을 종아리 때리면 표시가 나니까 발바닥을 때려요. "네가 몇 대 맞을 것인가 잘못한 거." 그럼 발바닥 가운데를 때리면 명치니까 발꼬락을 때려요. 발꼬락을 따끔하게 한 대 때리고 나중에 두 대는 살살 때리거든요. 그러면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은 발꼬락을 들고 걸어요. 그러면 "너 왜 발을 들고 걸어?" 이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얼른 발 놓고 인제 지방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인제 키워 보고 저희 주위의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아기들은
언제든지 질서를 잡아 키워야 돼. 저희 친가도 5남매, 시가도 5남매인데 그중에서 아기들을 봐도 저희 집엔 다 저보다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서울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리고 과외한 애들도 서울대를 못 가더라고요. 그게 그 집들은 다 그냥 학교 들어가 1학년 때 1학년 때까지 다 놀고 먹였고, 또 여름 겨울 방학이면 아예 해외 나갔다가 방학 끝날 때쯤 들어오니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도 그런 여행 같은 거는 못 갔어요. 시간도 없어서 못 갔지만은 그럴 때 저는 공부한 총정리를 문제들을 사다 놓고 한 번씩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가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뭐 점수가 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너는 방학 때 공부만 했어?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듯이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면은 돈 들이지 않고 학교 가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는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 집에서 반듯하게 커야 나가서도 애들이 반듯하게 크거든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발령 나서 아기들을 야단을 치면은, 학생들을 야단치면 엄마 아빠들이 와서 야단을 쳐서 저기 뭐야, 선생님이 자살하는, 그 자살하는 게 뭐 연결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귀하고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을 거면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죠. 왜 선생님한테 맡기고 부모들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드느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듣겠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기들을 맡길 때는 나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귀한 거는 내 집 새끼고 가르치라고 교육을 시켰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다 이름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교장 있고 교감 있고 담임 있고 주임 있고 하듯이 집에서도 똑같아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오빠 언니 있고 하는 건데 질서를 안 가르치면 학교 나와서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집에서 망둥이는 나가도 망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착하면은 안 돼. 왜냐면 아이가 사는데 편하게 살게 하려면 사회 나가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걸 맞춰서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여기저기 조금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유튜브를 몇 개 해봤더니 반응이 좋은 곳이 있는데 길게 올리는 걸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길게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모든 초보 엄마 아빠들 무조건 아기가 집에 돌아오면은 아니 신생아실에서 몸조리 할 때까지 낮에는 엄마 아빠가 데려와서 쓰담쓰담 해주며 동료도 들려주고 아기를 데려놀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그 저기 동료 유튜브에 보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추천하는 좋은 동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초등학생들이 초등 4, 5학년들이 부르는 그런 동료가 굉장히 경쾌하고 좋은 노래가 많아요. 무조건 그 노래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큰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지금 둘째 아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다면 한번 키워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로 애들이 클 겁니다. 그러면 돈 들이지 않고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대 나왔다고 다 똑똑하고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지혜가 높아지면 남들이 오로라 보고 사랑해 준다는 거죠. 저희 아이는 그렇게 컸으므로 선생님들이 다 주임 선생님서부터 다 보호했어요. 저희 아이가 체격이 좀 작아요. 작음으로 뒤에 큰 아이들은 진짜 뭐 아버지 정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도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실장이나 뭐 반장 뽑아 놓으면 저는 절대로 시키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 덩치도 적은데 큰 애들을 잡으려면 애가 밉상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다 반장시키려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아무개 어머니는 그렇게 뽑아놔도 실장을 시켜놔도 다 이렇게 취소를 하시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아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다 뺐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빼고 아마 부반장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반장을 해도 어 저는 그것도 못마땅해 했지만은 그래도 부반장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엄마들 아기들을 돈 들이지 않고 교육을 시키시려면은 동료를 신생아 때부터 많이 들려 주세요. 그러면 아기들이 3살 안에 모든 걸 배워 가지고 재롱을 떨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3살 때까지 교육이 다 그때 교육을 효도하는 거래. 그 이후로는 다 말썽 피우는 거래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 하잖아요. 이미 그때부터는 말썽을 피우면은 엄마 아빠들이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다못해 핸드폰 엄마 아빠가 볼 시간이면은 저기 오목을 두고 구구단도 늘 그냥 저기 엄마 아빠가 그냥 한 줄씩 놓기라도 가르치고, 저는 사실 수학도 큰 달력을 다 잘라 가지고 퍼즐로 해 가지고 아기를 숫자를 가르쳤어요. 1 하고 0을 하면은 10, 2 하고 시 이 1 하고 2 하면 12, 1 하고 3 하면 13, 이렇게 맞춰서 지가 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섞어서 놓고 20 찾아봐 그러면 얼른 2 하고 동그라미를 찾고, 30 찾아봐 그러면 얼른 3 하고 2를 찾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데리고 놀았지 저는 글씨 쓰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 30 장을 잘라 놓은 데서 그거 찾으면서 막 밟으면서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 찾으면 잘했다고 확 손뼉 쳐지고, 동그라미 한 두세 개만 잘리면 3 하고 놓으면 30, 어 33, 뭐 300, 400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냥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가 그렇게 인제 외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께 3 년이면 음 라면을 끓이고 서당께 3 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달력 뒤에는 그림을 다 그려요. 무지개를 그려서 "아무개 너는 무슨 색깔을 그릴 거야?" 그러면 저는 "빨강색." 그러면 "그래 너는 빨강색 그려. 할 엄마는 여기다가 파란색 그릴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은 아기가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뒤에는 그림을 그리고 앞에 거는 잘라 가지고 퍼즐을 하고, 그리고 달력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보니까 달력이 엄청 진짜 과학적이더라고요. 달력 속에는 숫자가 다 들었지요. 영어도 다 들었지요. 한문도 기초 같은 게 다 들었지요. 그래서 쟤도 한문 가지고 나릴,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새금 이렇게 하고 흙 털 때는 손뼉을 딱 쳐 주면은 아이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서부터 나리를 하고 쭉 가면은 토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지가 탁 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손녀딸도 한문하는 걸 되게 재미있어하고 막 이렇게 그려 쓰는 것보다 그리죠. 종이에다 그려 가지고 촤에다 갖다 붙여 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문에 어려워하질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딸도 한문을 가르친 게 아니고 변을 가르쳤어요. 아빠가 한문 변을 가르쳐 가지고 초등학교 3 학년서부터 6 학년 때까지 방학 때를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아니 넌 어째서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상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은 서울대 가서 한문을 시험을 뭐 몇 자를 봤대요. 뭐 100 자를 봤다나 몇 자를 봤는 데서 몇 개 틀리고 전교 한문 시험에서 1 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변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선생님들이 다 그 자모들이 박사 석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문학 박사여도 아이한테 변을 가르쳐 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변 가르쳐 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문 같은 거 저희 딸도 읽고 이런 거는 별로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이름하고 지 이름하고 이런 거는 한문으로 4-5 학년 때 그렇게 쓰게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문 쓰는 것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말이 어디 고찰 같은 데 가 가지고 흘림체 같은 한문을 써 놓으면 친구들이 "야 아무개 너 저거 읽어 봐." 그런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변서부터 써서 그런지 좀 아는가 봐요. 그 이야기하면 "오."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학벌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타고나는 유전자도 있다고는 하지만 박사들이 이야기가 뱃속의 머리는 삼 30% 크는 과정의 머리가 70%라고 하더라고요. 또 엄마 머리는 70% 아빠 머리는 30% 담는다고 해요.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많이 있었으므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하는 연구진들의 말을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모들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부모들이 찾아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다 인터넷에 뭐 다 뭐나 안 놀러와 있어요. 뇌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키워놔야지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뇌를 좋게 하려면 엄마가 아기 가져서도 고기를 매일 조금씩 먹고 수유할 때도 매일 고기를 조금씩 먹고 해 줘야 뇌가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뇌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소용이 없고 단백질로 뇌가 움직인다고 해요. 자동차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로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그러듯이 뇌는 반드시 단백질로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유식할 때도 고기를 조금 해 가지고 먹이면은 안 먹은 애보다 훨씬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모유 수유한 애들이 몇천 명을 실험을 해 보니까 걔네들이 뇌가 더 좋더라는 것도 적어도 연구원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들은 고기서부터 다 먹어서 아기한테로 가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우유 소젖에 그걸 특수 가공을 해서 물에 타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유 먹은 아이들보다 영양가가 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가능하면은 엄마가 평생 편하게 살고 아기를 똑똑하게 키우고 쉽게 키우려면은 가능하면은 수유를 하세요. 한 1 년만 고생하면은 다 좋을 거를 그 1 년을 엄마가 아기한테 투자를 못하면은 그만큼 모든 게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머리가 안 쫓아가는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8 개월 때부터 일일지를 사다 놓고 매일 그냥 아기 먹고 이렇게 안고 침을 질질 흘리는 애를 안고 그냥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기초 문제지가 일일지가 오는 걸 보면은 숫자도 1 서부터 5 까지만 나와요. 그냥 1, 2, 3, 4, 5 하면서 이렇게 딱 인제 강력하게 해 주고 강아지 멍멍, 소 매 이렇게 그냥 독백을 했어요 늘. 그러면 인제 그게 오면은 "응응 응응." 이거 엄마가 빨리 하라고 끙끙거려요. 인제 8 개월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런 문제지를 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놀았어요. 그럼 하고 나면 그 종이를 또 그냥 파삭파삭 찢고 물고 뜯고 막 그렇게 하게끔 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책을 접하는 것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빨리 접하게 되고 늘상 이렇게 뭐 듣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아기가 한 4-5살 때도 뭐 과자를 좀 옆에 놔두면은 음악을 틀어 놓으면은 거지는 한 1 시간 가까이 듣고 먹고 놀고 그러다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서없이 제가 생활했던 이야기를 그냥 들려준 거니까 뭐 옆집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초보 엄마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기들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엄마가 많이 이렇게 수유를 해서 먹으면서 해 주면 그 맛을 알아 가지고 편식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손자 손녀는 엄청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걸 잘해 줘서 거진 우리 며느리를 한 15 개월 18 개월 가까이 다 수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데도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면서 짜다가 놓아가지고 모유가 안 나올 때까지 짜다가 해서 먹이더라고요. 그러기도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또래보다 똑똑하면 똑똑한 거죠.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초보 엄마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해 준들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해 주는 부모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생활들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니 박사니 의학계통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내 손자, 내 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워라 하고 해 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생아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달고 이제 밤낮이 구분이 안 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잘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냥 아기가 뭐 이제 쪼끔만 울면은 안아 주고 그거 아기가 안아 달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기저귀 갈고 찡찡대면 아기를 옆으로 눕혀 놓고 토닥토닥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우리 아기 잘 커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이렇게만 잔잔하게 불러줘도 아기들은 다 듣고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기를 안아 버릇하면 이게 인제 안고 덜렁덜렁 자꾸 흔들어 주면은 100일 안에는 뇌가 흔들려서 고정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액체 비누를 만들어 보면 굳기 전에 자꾸 흔들고 저으면은 굳는 시간이 늦듯이 아기들 뇌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가능하면 아기 눕혀 놓고 먹이고 엄마가 수유할 때만 안고 토닥토닥 해 주고 트름하고 내려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기를 안고 막 출석출석하면 등 근육 같은 게 아직 형성이 다 굳지가 않아 가지고 더 안 좋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엄마들이 신생아 때만 많이 좀 신경 써서 100일 안에 잘 해 주시면 3 살까지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크면서 잘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힘들고 벌이도 시원찮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벌이가 시원찮아서 아이들을 안 가르치고 사교육비 안 들이려면은 3 살까지 완벽하게 아기하고 생활화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많이 이렇게 들려 주셔야 공부라는 걸 생각하시지 말고 생활 속에 그런 걸 가져 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 아기들이 2 살 뭐 1 살, 2 살, 3살 되면은 오목을 두다가도 그 오목을 가도 홀짝놀이도 하시 홀짝 "이거 몇 개?" 뭐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막 손 펼치면 어떨 때는 지가 말하면 2 개, 3개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잡으면은. 그러면 저도 그런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홀짝 5 개만 가지고 해도 5 개네?" 또 홀짝 펼쳐서 3 개면 1 개, 2 개, 3 개!" 막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니까 아기들도 그렇게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해서 공부를 시킨 거라 엄마 아버지들도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쭉 주위의 사람들을 다 봐 저희 주위에도 선생님 여기 청주는 교육 도시라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교장 선생님 담임했던 부모들 엄청 많아요. 교장 선생님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 아이들 보라고 며느리가 좀 하고 가면은 먹고 재우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그런 교육에 대한 걸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 저희 아버님은 교장님이시고 어머님은 평 선생님이었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다를 안 떨어 주셔서 애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5 살 아니 6 살인데 6 살인데 특수 교육을 보낸대요. 한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25만 원, 한 군데는 30만 원을 주고 간대요. 발음 교정하려고. 우리가 흔히 보죠. 이렇게 발음 시원찮은 사람이 아무리 박사여도 발음이 시원찮으면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엄마 아빠도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아기들이 "하부지." 그런다고 엄마 아빠도 "하부지."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돼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언어가 시원찮아서 "어머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발음이 시원찮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려고 "어머니." 이렇게 해 주면 그걸 익히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아기들이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 똑바로 하라고 "엄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지가 아빠? 뼈?" 이렇게 시원찮다는 게 지 귀에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하면 지가 해 놓고
그래 맞아 엄마 똑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발음도 엄마 아기들은 시원찮아도 발음이 애초에 아직 저기 미완성이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딱 쫓아서 하면 안 좋다 그래요. 동료에서 예쁘게 나오듯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 똑바로 그 말을 해 보세요. 한번 첫 애가 진짜 그렇게 교육이 안 됐다면 둘째를 한번 해 보시고 첫 애를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둘째는 하지 말고 교육을 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많이 이용하세요. 요즘 책 같은 거 많이 안 사줘도 다 대여해다 쓰잖아요. 책은 달력을 큰 달력을 쓰라 하는 거는 뒤에 큰 달력에 만끝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별, 달, 해 다 그리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다 그리게 해 줘요. 가족 풍선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력을 연도가 바뀌면 진짜 한 보따리씩 얻어다가 놓고 그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은 작잖아요. 큰 달력 숫자 큰 건 얼마나 종이가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림 그리고 어 영어로는 Sunday, Monday, Tuesday 뭐 이런 거 영어로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독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날일,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세금, 흑토 할 때 탁 치고 하니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발음이 정확하고 하면 아이들도 쫓아니까 일부러 오버 액션을 좀 해야 돼요. 아기를 가르치려면은.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두서없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반응 봐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활저기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돈 들이지 않고 원하시는 아기들로 키워보세요. 그래야 사회 나와서도 귀여움을 받죠. 집에서 아무리 귀해도 밖에 나가면 내 아이는 돌덩어리예요. 집에서 교육받지 않는 애는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워지는 거죠. 말대로 된다고 쟤는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하지 질서를 딱 가르쳐서 내놓으면 아이고 쟤는 세상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째가 저렇게 똑똑해 예의도 발라 그러다 보면 애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부모도 기분 좋아지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 좀 쓰시고 돈 들이지 않는 예쁜 말 하면서 돈 들이지 않는 달력 교육을 한번 해 보세요.